전 국정원 북한 담당 K1이 들려주는 올대 탈북 사연, 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월선자 발견. 사격하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2021년 11월 14일 새벽 1시 42분. 압록강 상공에 조명탄이 터지는 순간 한 남자는 얼음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영하 2도의 물속. 그의 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150m 밖에서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은 반대편에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 사진 속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살아남았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국정원 재직 시절 직접 조사한 실제 사례입니다. 1시 42분. 15분의 빈틈을 노린 한 남자의 탈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에서 북한 담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8년간 저는 127건의 탈북 사례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중 성공 사례는 43건, 나머지 84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의 의미를 아십니까? 사망, 체포, 북송,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제가 조사한 84건의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7명은 탈북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총격으로 13명, 익사로 18명, 동사로 11명, 추락사로 5명이었습니다. 21명은 탈북 시도 중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나머지 16명은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그 43건의 성공 사례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케이스입니다. 보안상 이름과 일부 장소는 변경했지만 그날 밤 압록강에서 일어난 모든 일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리철수, 가명입니다. 1976년생, 당시 45세, 키 172cm, 체중 68kg, 전직 인민군 공병부대 소속으로 15년간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철수에게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12살 딸 수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2021년 11월 14일 밤 10시 철수는 해산시 보이부 구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3시간 42분. 새벽이 오기 전에 그는 압록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해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산은 양강도의 도청 소재지입니다. 인구 약 19만 명.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지린성 창바이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한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평양에서 해상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00km, 차로 이동하면 최소 12시간이 걸립니다. 겨울이 매우 춥습니다. 11월 중순도 이미 한겨울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영하 5도, 밤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정도입니다. 이렇게 춥고 오지인 곳이지만 해산은 탈북의 주요 루트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압록강의 폭이 가장 좁습니다. 가장 좁은 지점은 불과 130m, 올림픽 수영장 2개 반 길이입니다. 걸어서 2분이면 건널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2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 해상 구간에서 탈북을 시도한 사람은 약 380명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성공한 사람은 62명, 성공률 16%입니다. 철수가 구류소에 수감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2021년 9월 23일 밤 11시 철수는 우연히 현장 창고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대장과 정치부 간부 2명이 시멘트 포대를 트럭에 몰래 싣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알았습니다. 자재를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고의 시멘트 재고가 줄어든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대대장은 선수를 쳤습니다. 철수를 신고한 것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철수는 체포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 끝에 증거가 없어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풀려나던 날 밤 보위부 간부 한 명이 귓속말로 경고했습니다. 동무, 내일 새벽에 재수감 명령이 내려온다네. 이번엔 정치범 수용소로 갈 거야. 정치범 수용소.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찍은 딸의 돌잔치 사진. 딸의 이름은 수진. 2009년생. 사진을 찍을 당시 돌이었으니 2021년 기준으로 12살이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폐렴, 실제로는 영양실조로 인한 면역력 저하였습니다. 2016년 2월 아내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일주일이면 낫는 감기였습니다. 하지만 영양실조 상태에서 면역력이 거의 없었던 아내는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항생제를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병원에 약이 없습니다. 철수는 장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중국제 페니실린 한 병이 5만 원이었습니다. 철수가 한 달 동안 모든 것을 팔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3일 후 아내는 숨을 거뒀습니다. 항생제 한 병이면 살릴 수 있었지만 그 한 병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후 수진은 해산시 제3고아원에 수용되었습니다. 철수가 군 복무 중이었고 다른 친척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고아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곳과는 다릅니다. 하루 두 끼, 아침에 강냉이죽 한 그릇, 저녁에 강냉이밥 한 공기. 철수는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12살 아이가 7살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 면회는 2021년 9월 10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나를 데리러 와?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곧 갈게. 조금만 참아. 제대가 언제야? 3년 후야.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아빠, 나 여기 싫어. 배고파. 추워. 친구들이 자꾸 죽어.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수진도 끝이라는 것을. 북한에서는 3대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아버지가 정치범이면 그 자녀도 평생 성분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대학 진학 불가능. 당 입당 불가능. 결혼도 어렵습니다. 평생 감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수진이를 그렇게 만들 순 없다. 밤 10시 구류소를 나온 철수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탈출을. 하지만 철수에게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구류소에 수감되어 있던 전우 김성일의 이야기입니다. 성일은 철수보다 3살 어린 42세였습니다. 같은 공병부대 출신으로 군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성일은 철수보다 한 달 먼저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부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구류소에서 두 사람은 한번 마주쳤습니다. 2021년 11월 1일 조사를 받으러 가는 복도에서였습니다. 보위원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성일이 철수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형님. 성일의 얼굴은 참혹했습니다.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성일아. 형님, 저는 이제 며칠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성일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철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형님, 이거 가지세요. 탈출 루트입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하지만 형님한테는 딸이 있지 않습니까?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합니다. 성일아. 약속하세요, 형님. 여기서 나가면 탈출하겠다고. 그리고 수진이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다. 3일 후인 11월 4일 새벽 3시 성일은 사망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문으로 죽었다는 것을. 철수는 품속의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성일이 준 탈출 루트 지도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께 압록강 건너 중국 XX 마을에 조선족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에 뒷문을 두드리십시오. 3번. 그리고 수진이 잘 키우십시오. 밤 10시 15분. 철수는 해산시 외곽 숲으로 향했습니다. 품속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딸의 사진, 성일의 지도, 그리고 2년 전 밀수품으로 구입한 중국제 휴대폰. 수진이를 위해, 성일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새벽 1시 42분에 압록강을 건너기로. 철수가 새벽 1시 42분이라는 특정 시간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 시절 이 해산 지역 국경 경계망 설계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철수는 공병부대 3대대 소속으로 해산 중간구간 국경 경계 시설 구축 작업을 했습니다. 철조망 설치, 감시초소 건설, 경계 시스템 설계, 지뢰, 매설, 조명 시설 설치. 3년간 철수는 이 구간의 모든 경계 시설을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모든 것을, 그리고 시스템의 빈틈을. 북한 국경 경비대의 교대 시간은 하루 4번입니다. 6시, 12시, 18시, 그리고 자정 1시 30분. 1시 30분에 교대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인수인계가 진행됩니다.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근무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 다음 근무 일지를 작성합니다. 장비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상황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평균 10분에서 15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실제 경계는 느슨해집니다. 전임자는 이미 근무가 끝났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립니다. 후임자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10분에서 15분. 이것이 철수가 노린 빈틈이었습니다. 철수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1시 30분 교대 시작. 1시 35분 전임자 퇴근. 1시 38분 장비 점검 완료. 1시 41분 브리핑 완료. 1시 42분 후임자 본격 경계 시작. 1시 42분은 바로 그 시점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후임자가 본격적으로 경계를 시작하는 순간. 하지만 아직 완전히 경계 태세에 들어가지 않은 순간입니다. 1시 42분부터 1시 55분까지 약 13분. 이것이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철수는 1시 42분부터 1시 50분 사이 8분 동안 압록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에게는 또 하나의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중 공병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중 공병이 뭘까요? 물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입니다. 철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냉수 적응 훈련, 잠수 훈련, 물속 작업 훈련, 야간 수중 작전 훈련.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11월 중순 압록강의 특성을. 11월 중순 해산 지역의 평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압록강은 표면이 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습니다. 표면만 얼고 그 밑으로는 여전히 물이 흐릅니다. 얼음 두께는 평균 5cm에서 8cm입니다. 철수는 제3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얼음을 깨고 얼음 밑으로 들어가서 헤엄쳐 건너는 것. 왜 이 방법일까요? 첫째,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둘째,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셋째, 수온이 약간 높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얼음 밑에서 방향을 잃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냉수 쇼크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철수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150m 건너편의 중국 땅.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조선족 교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딸 수진. 밤 10시 15분. 철수는 출발했습니다. 목표 시간 1시 42분까지 남은 시간 3시간 27분. 자, 이제 철수의 3시간 27분이 시작됩니다. 밤 10시 15분. 철수는 숲속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정원에서 탈북 루트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바로 이 초반 이동 구간입니다. 대부분의 탈북 시도가 여기서 실패합니다. 철수는 50m를 이동하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느릴까요? 북한의 1차 경계는 불규칙 순찰조입니다. 정해진 시간도 정해진 루트도 없습니다. 패턴이 없는 게 패턴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무작위는 없습니다. 인간은 패턴을 만드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군 시절 그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첫째, 순찰조는 주로 평지를 선호합니다. 산비탈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추운 날씨에는 순찰 간격이 길어집니다. 빨리 초소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대 직후 첫 순찰은 형식적입니다. 철수는 이 세 가지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산비탈로 이동했습니다. 50m를 기어가는 동안 철수는 5번 멈췄습니다. 첫 번째는 새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까치가 놀라서 날아갔습니다. 새가 놀라서 날아가면 인간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철수의 체중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0분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먼 곳에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였습니다. 철수는 바람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바람이 반대편에서 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개는 냄새를 맡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차량 소리였습니다.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밤 11시 20분. 30m 전방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철수는 즉시 눈더미 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눈 속에 숨는다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눈은 훌륭한 단열재입니다. 외부 온도가 영하 10도여도 눈 속은 영하 2에서 3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눈은 빛을 차단합니다. 손전등 불빛이 눈을 뚫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숨입니다. 인간이 숨을 쉬면 입김이 나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는 하얀 김이 확연히 보입니다. 철수는 옷 속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입김이 옷 안에서 식으면서 물방울로 변합니다. 순찰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워 죽겠네. 빨리 돌자. 요즘 월경자 있나?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끊겼잖아. 그래도 순찰은 해야지. 저기 큰 나뭇가지만 가고 돌아가자.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10m, 8m, 5m. 철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숨을 아주 얕게 쉬었습니다. 3m 앞까지 순찰대가 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철수가 숨어있는 눈더미 바로 옆을 비쳤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면 호흡이 가빠집니다. 호흡이 가빠지면 김이 나옵니다. 철수는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가 웃고 있는 모습. 그것이 철수를 진정시켰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상 없음. 돌아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생존자와 사망자의 차이입니다. 조급함은 죽음으로 직결됩니다. 제가 조사한 127건의 탈북 사례 중 84건이 실패했습니다. 그중 31건이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간 직후 바로 움직이다가 발각된 경우입니다. 순찰대는 가끔 의도적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표준 경계 매뉴얼에 포함된 전술입니다. 철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분 후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눈 밖으로 나왔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손가락을 주물렀습니다. 혈액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3분 후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30분. 목표 지점까지 700m. 남은 시간 2시간 12분. 철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북한 국경의 2차 경계. 철조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0시 15분. 철수는 철조망 50m 전방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경계는 3중 구조입니다. 1차는 불규칙 순찰조. 이미 통과했습니다. 2차는 철조망과 감시초소입니다. 3차는 강변의 압력 센서와 감시 카메라입니다. 대부분의 탈북 시도는 2차 경계에서 실패합니다. 철조망을 넘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거나 감시초소에 발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철수는 공병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철조망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국경의 철조망은 이중 구조입니다. 높이 2.5m의 철조망 2개가 3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지뢰는 대인지뢰입니다. 4kg 이상의 무게가 가해지면 폭발합니다. 철조망을 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위로 넘는다. 하지만 철조망 위에는 가시철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둘째, 철조망을 끊는다. 하지만 절단기가 필요하고 소리가 납니다. 셋째, 아래로 지나간다. 철수는 셋째를 선택했습니다. 철조망은 땅에 박힌 기둥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철조망 아래 땅과의 사이에는 약간의 틈새가 있습니다. 평균 20cm. 하지만 지형에 따라 틈새가 더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경사진 지형에서는 30cm까지 벌어집니다. 철수는 군 시절 그 지점들을 암기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침반을 확인했습니다. 방향을 잡았습니다. 20m 전방 왼쪽. 천천히 기어갔습니다. 10분이 걸렸습니다. 철조망 아래 도착했습니다. 손으로 땅을 더듬었습니다. 틈새를 확인했습니다. 32cm. 철수의 어깨 너비는 약 45cm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어깨는 압축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먼저 오른팔을 앞으로 뻗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틈새에 밀어 넣었습니다. 철조망의 가시가 어깨를 긁었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비명을 참았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왼쪽 어깨입니다. 왼쪽 어깨를 앞으로 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가시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피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왼쪽 어깨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슴과 허리입니다. 철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완전히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수축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몸을 밀었습니다. 가슴이 통과했습니다. 허리가 통과했습니다. 다리가 통과했습니다. 1차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0m 앞에 감시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m 앞에 2차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감시초소를 확인했습니다. 초소 안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자. 빨리 피워. 추워 죽겠네. 담배 연기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철수는 계산했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은 약 5분. 그 5분 안에 2차 철조망을 통과하고 20m를 이동해야 합니다. 경비병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붙이는 라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2차 철조망으로 기어갔습니다. 3m, 30초가 걸렸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통과했습니다.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가슴, 허리, 다리. 이번에는 더 많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더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통과했습니다. 이제 20m를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철수는 결정했습니다. 뛴다. 아주 낮은 자세로 전속력으로 뛰었습니다. 5초, 10m를 통과했습니다. 뭐야?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저기, 뭔가 움직여. 손전등 불빛이 철수를 향했습니다. 철수는 굴러서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뭐가 움직였어? 동물인가? 확인해봐. 한 경비병이 초소에서 나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철조망 쪽으로 왔습니다. 철수는 나무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경비병이 5m 앞까지 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주변을 비췄습니다. 나무를 비췄습니다. 땅을 비췄습니다. 철수가 숨어있는 나무까지 3m, 2m. 그 순간 다른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야, 빨리 와. 교대 시간이야. 잠깐만. 빨리 와. 늦으면 혼난다. 경비병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동물인 것 같은데. 그럴 거야. 빨리 들어와. 경비병이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5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확실히 안전해질 때까지. 시계를 봤습니다. 0시 55분. 남은 시간 47분. 압록강까지 400m. 철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1시 20분. 철수는 압록강변 50m 전방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6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몸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철조망에 긁힌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였습니다. 피 냄새는 개와 궁견이 맡을 수 있습니다. 철수는 눈으로 상처를 문질렀습니다. 차가운 눈이 지혈 효과가 있습니다. 압록강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강폭은 약 150m. 표면은 얼어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사되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아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강변을 따라 200m를 이동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와 초소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시 35분.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철수가 군 시절 직접 설계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의 감시 카메라는 고장이 찼다는 것을. 1시 40분. 교대 시간 10분 후. 철수는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중국제 휴대폰은 비닐에 싸서 옷 속 깊이 넣었습니다. 나침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사진을 꺼내서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수진아, 아빠 곧 갈게. 철수는 사진을 입술에 대고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비닐에 싸서 옷 속에 넣었습니다. 1시 42분. 철수는 얼음 위로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얼음을 발로 눌러봤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체중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얼음 위로 걷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릎으로 얼음을 눌렀습니다. 천천히 체중을 실었습니다. 얼음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밤의 정적 속에서는 크게 들렸습니다. 철수는 멈췄습니다.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괜찮았습니다. 다시 무릎으로 눌렀습니다. 얼음이 더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깨졌습니다. 구멍이 생겼습니다.
지름 약 50cm. 철수는 손으로 얼음을 더 깼습니다. 구멍을 넓혔습니다. 1m 정도. 물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 철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하 2도의 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냉수 쇼크입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심장이 정지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철수는 훈련받은 대로 했습니다. 천천히 호흡했습니다.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30초 후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음 밑면을 따라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손으로 얼음 밑면을 더듬으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중국 쪽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10m를 이동했을 때 머리 위로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철수는 즉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인간이 숨을 참을 수 있는 평균 시간은 1분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2에서 3분. 철수는 군 시절 훈련으로 2분 30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불빛이 여전히 위에 있었습니다. 1분. 폐가 조여왔습니다. 1분 30초.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머릿속에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어디가? 아빠 곧 온다. 조금만 기다려. 2분.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얼음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꺼웠습니다. 주먹으로 쳤습니다. 1번, 2번, 3번. 얼음이 깨졌습니다. 머리를 내밀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산소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얼음 깨지는 소리. 300m 떨어진 경계초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비병이 무전을 쳤습니다. 이번 초소 강변에서 이상 소음 포착. 확인 바람. 1시 48분. 특별기동대가 출동했습니다. 북한 국경 경비대에는 특별기동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월경자 추적 전문 부대입니다. 철수가 얼음을 깬 순간 특별기동대는 이미 출동 중이었습니다. 철수는 물속에서 나와 중국 쪽 강변으로 헤엄쳤습니다. 아직 70m가 남았습니다. 추위가 극심했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m를 헤엄쳤습니다. 아직 50m.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조명탄입니다. 압록강 상공에서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반경 500m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철수는 그 빛 아래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월선자 발견. 즉시 정지하라. 정지하지 않으면 사격한다.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그는 전속력으로 헤엄쳤습니다. 사격 준비.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첫 번째 총알이 철수의 오른쪽 2m 지점 물속에 박혔습니다. 탕. 두 번째 총알이 왼쪽 1m 지점을 스쳤습니다. 제가 국정원에서 북한군의 사격 정확도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리 100m 기준 평균 명중률은 약 60%? 하지만 야간에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한 명중률은 20% 이하입니다. 철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헤엄쳤습니다. 탕. 세 번째 총알이 왼쪽 어깨를 스쳤습니다. 관통상은 아니었지만 피가 났습니다. 철수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위치가 정확히 노출됩니다. 30m. 아직 30m가 남았습니다. 조명탄이 꺼졌습니다. 30초가 지난 것입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2차 조명탄이 곧 발사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20m, 15m, 10m. 쾅. 두 번째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다시 대낮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이제 5m 앞 갈대밭이 보였습니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철수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총알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3m, 2m, 1m. 철수는 갈대밭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 땅입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철수는 갈대 사이에 엎드렸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품속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비닐 덕분에 젖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해냈어. 수진아.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중국 공안에 통보한 것입니다. 월경자가 넘어갔으니 검거바람. 철수는 갈대밭 깊숙이 숨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 공안은 불법 월경자를 즉시 검거합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 직행입니다. 철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시 10분. 중국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발자국이 있어. 갈대밭 수색해. 철수는 갈대밭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숨겼습니다. 공안이 10m 앞까지 왔습니다. 철수는 체온을 숨기기 위해 흙탕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체온이 감지되면 열감지기에 걸립니다. 공안이 5m 앞까지 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철수의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철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공안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공안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갈대밭에서 나왔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지대로 향했습니다. 평지에는 개를 키우는 집이 많기 때문입니다. 3km를 걸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6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조선족 마을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성일이 남긴 메모에 적혀있던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가장 구석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3번. 똑, 똑, 똑.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조선족 남자가 철수를 봤습니다. 또 오셨군요. 철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전에도 탈북민을 도왔다는 것을. 들어오세요. 철수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6시간 동안의 긴장이 풀리면서 힘이 빠진 것입니다. 그는 문턱에 주저앉았습니다. 품속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물에 젖어 구겨졌지만 수진이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철수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철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들어오세요. 철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 42분에 시작된 탈출이 새벽 6시에 끝났습니다. 4시간 18분. 하지만 철수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철수는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조선족 교회의 도움으로 브로커를 만났고 중국 내륙을 거쳐 동남아시아를 경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철수를 처음 만난 건 그가 한국에 입국한 지 2주 후였습니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였습니다. 저는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1시 42분이었습니까?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그 시간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15분의 빈틈. 그 시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조명탄이 터졌을 때입니다. 그 순간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생각했습니다. 딸이 혼자 남겨질 거라는 생각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딸을 찾고 싶습니다. 2025년 현재 철수는 여전히 딸을 찾고 있습니다. 북한의 남은 가족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5년 현재 압록강 경계는 2021년보다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AI 감시 카메라, 열감지 센서, 중국 공항과의 실시간 협력 체계. 2021년 이후 철수가 사용한 그 루트로 탈북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1시 42분. 그 15분의 빈틈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철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수는 3년 동안 딸을 찾았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고 북한에 있는 지인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이를 찾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순간 철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아직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과정은 또 다른 생사의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을 찾아서 3년의 기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철수와 수진이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1시 42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